예,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뭐, 날씨가 변덕이 좀 심한데, 변덕이 심한 만큼 또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들 뭐 건강 유의하시고, 뭐, 어쨌든 봄이 좀,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지만 좀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컴퓨터 구조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내부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아셔야지만이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내용의 하드웨어의 보안, 하드웨어 보안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 저는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예,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이제 CPU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한 구조로 이제 설계되어 있지 않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 CPU의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그런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보안 공격을 하는 공격자는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있는 취약점. 근데 이제 그 취약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느냐, 그 설계가 된 것이 된 부분을 사실 이거를 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여기가 이제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설계를 하진 않죠. 어쨌든 어, 뭐 취약한 부분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고 사실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한 부분들이 이제 약간 보안적으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이제 되면서 공격자가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처음에 이제 인텔 CPU에 대해서 스펙터가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사실 이제 스펙터는 구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병렬적으로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게 발견을 해낸 그런 하드웨어 이제 취약점인데 어쨌든 이제 스펙터가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뭐 이게 버그냐 아니면 뭐 인텔이 뭐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버그도 아니고 설계가 뭐 잘못돼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뭐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그 어태커에게 공격자에게 이제 이용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구조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제 구조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이제 알고 또 어태커들이 이제 그런 프로세서의 이제 구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려면은 그런 프로세서 구조에 대한 뭐 지식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사실 이 모델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의 이제 간극, 제가 약간 이제 저번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모델을 이제 계속 드리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이제 연구를 하고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제 간극이 뭐냐, 이거를 이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과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의 이제 차이점. 소프트웨어는 결국 명령어가 들어가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만 변화시키면 된다. 이게 이제 끝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를 제대로 이제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명령어를 더 빨리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명령어를 더 효율적으로 여기 효율적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차이점이 이제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보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의 모델에 의해서 이제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컴퓨터가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약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의 구조로 이제 생각한 그런 보완적인 그런 뭐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한 프로세서 구조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였죠. 뭐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는 거는 이 구조에 딱 맞게 이제 설계가 이제 돼 있는 거고요. 한 클럭.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하드웨어가 이제 한 클럭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했죠. 어쨌든 그 모델에 맞게 설계가 이제 된 것이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죠? 너무 느리다는 게 너무 느리다는 게 이제 문제였죠. 예, 사실 뭐 최초에 이제 뭐 인텔에서 이제 뭐 4003인가 이제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데 뭐 옛날이니까는 뭐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이제 그 낮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때 클락 그 프리퀀시가 1메가헤르츠에서 3메가헤르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느린 거죠. 지금은 뭐 기가헤르츠 막 5기가헤르츠 막 이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느리게 이제 설계가 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구조적인 이유도 이제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단순한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었고 특히나 이제 싱글 사이클 이렇게 이제 구조로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클럭 그 피어리어드를 이제 정할 때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되는 그 시간보다는 길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클락 프리퀀시를 낮은 클락 그러니까는 프리퀀시가 낮은 클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그걸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나온 그 방법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긴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하고 사실 많이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냥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 파이프라이닝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공장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리소스를 이제 단계로 이제 나눠 가지고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한 단계가 끝나면 걔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는 이제 다음 인스트럭션을 이제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를 이제 파이프라이닝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만큼 걸리던 시간이 이 작은 시간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클락 프리퀀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를 우리가 n 단계로 나눈다. 그러니까 n 개의 그 단계로 이제 이루어진 파이프라이닝 구조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클락 프리퀀시를 n배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n배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또 팩터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이죠. 뭐 실제로 그 옛날에 이제 AMD랑 인텔이랑 아주 옛날에 이제 프로세서를 가지고서 이제 경쟁을 할 때 그때 그 프리퀀시 값으로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프리퀀시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려면은 결국에 이제 파이프라이닝의 여러 단계로 이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AMD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굉장히 이제 그 파이프라이닝 단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빠른 프리퀀시로 이제 CPU를 돌렸어요. 근데 이제 성능이 어땠을까요? 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성능이 안 좋았죠.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는 그 N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대비 그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를 N배로 이제 늘리게 되면은 약 N배의, 그러니까는 N 타임즈, N배의 이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클락 프리퀀시를 높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요 해저드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빨리 돌린다고 해도 컴퓨터의 성능이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뭐 스트럭처 해저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데이터 해저드나 컨트롤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물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인텔이랑 비교해서 클락 프리퀀시는 높았는데 성능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죠.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또 그 해저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이닝에서 프로세서에서 클락 사이클이 낭비되는 그런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해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세 가지의 이제 해저드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스트럭처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지 좀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해저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해저드는 이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해저드, 그러니까는 클락이 낭비가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왜 싱글 사이클에서는 얘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데이터 해저드를 발생시키는 example 코드인데 여기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add x19, x0, x1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뭐 설명을 하면은 x19에 x19 레지스터에 x0랑 x1 값을 더해가지고 집어넣어라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를 보면은 서브 x2, x19, x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x2에다가 x19에 있는 것을 값에서 x3에 이제 값을 빼가지고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분명히 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 그러니까는 add의 이제 결과를 서브가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싱글 사이클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를 수행하면은 요 add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add에서 이제 write back 그러니까는 레지스터에 값을 다 저장하는 것까지 끝난 다음에야 서브 인스트럭션을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를 해가지고 실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얘가 이제 실행하니까는 여기는 이제 데이터 해저드, 클락 사이클이 낭비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근데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 구조로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될 때에는 요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하고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그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내는 시기는 요 인스트럭션 디코딩, ID 스테이지에서, ID 단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내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요 write back이죠. write back 단계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 그 서브 인스트럭션이 바로 이제 그 다음 클락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브 인스트럭션이 인스트럭션 fetch i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서브 인스트럭션은 이 id 스테이지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려고 해요. 근데 이 레지스터 파일에는 서브가 읽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면은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그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는데
서브 인스트럭션이 그냥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요 시간대에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내려고 해요. 아니, 저장이 안 됐는데 읽어내려고 하니까 분명히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아직 저장이 안 됐는데 읽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해결 방법은 서브를 늦게 실행시켜서 저장이 된 다음에, 저장이 끝난 다음에 그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내게 하면은 얘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늦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서버가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이때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데이터 디펜던시. 애드의 결과를 서버가 이용을 하는데 아직 걔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서버는 지금 실행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해저드의 문제점이고, 뭐 비교를 해보시면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 구조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왜 생겼나요? 업데이트가 되는 단계랑 읽어오는 단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법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이닝에서 쓰는 거는 데이터 포워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데이터 포워딩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요 example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요 add 인스트럭션이 끝나면은 add는 요 ALU, EX 단계에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럼 사실 데이터는 이때 이제 생성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요 시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400이라는 시간이 있고 600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피코세컨드나 이런 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요 EX 단계가 끝나면은 사실은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 상태에서 이 시간대에 나오니까 이 시간대에 이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서브만을 또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서브는 요 ID 스테이지에서 레지스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내긴 하지만 실제로 요 서브 인스트럭션이 계산이 되는 거는 요 execution unit ALU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계산되기 전까지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서브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레지스터 파일에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지만이 인스트럭션이 이제 제대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모델이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레지스터 파일에 왜냐면 요게 이제 요게 정의가 이 add 인스트럭션의 정의가 그 레지스터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사실 요때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는 add 인스트럭션이 끝나는 때는 요때예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하드웨어는 add 인스트럭션이 안 끝나도 데이터가 있어요.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익스큐션이 끝나면은 프로세서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는 이때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저장이 돼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하드웨어는 실제로는 이때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프라이닝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인스트럭션도 보면은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읽어오지 않고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실행 익스큐션 유닛이 실행되기 전까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뭐 당연히 뭐 하드웨어는 이렇게 돌아야지
해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요.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간극이라는 거는 이 add 인스트럭션의 결과가 아직 저장이 안 돼 있지만은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시 그 next 인스트럭션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는 실제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시간은 1000이라는 시간대에 업데이트가 되지만 next 인스트럭션은 1000이라는 시간대에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뭐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같은 소프트웨어 모델하고는 달라지는 그런 뭐 실행 모델이 이제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가지고 와서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은 여기서 결과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틀릴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타이밍을 더 빨리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것이고요. 타이밍이 틀릴 뿐이지 실제로 요 add 인스트럭션의 최종 결과와 그다음에 serve 인스트럭션의 최종 결과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조건을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다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하드웨어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과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최종적인 결과만 이제 딱 맞으면은 그냥 오케이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는 뭐 그렇게 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최종 결과만 이제 맞게 만들어주고 내부에서 뭔가 막 어떤 프로세싱을 하든 어떤 아이디어를 넣고 막 뭔가 복잡하게 한 다음에 빨리 나왔어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만 제대로 시켜주면은 하드웨어가 할 일은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인스트럭션에 이제 수행되는 그런 모델과 하드웨어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행시키는 인스트럭션의 모델이 점점 이제 차이가 나게 돼요. 뭐 지금은 파이프라인이니까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아우로보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우리 현대의 이제 프로세서가 쓰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가 이제 보는 그런 어떤 결과와 하드웨어가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결과는 다 똑같죠. 얘의 뭐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가 만들어내는 결과랑 요 파이프라이닝 프로세서가 만들어내는 결과 그다음에 뭐 요새 아우로보드 프로세서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틀리면 문제가 돼요. 틀리면 이제 하드웨어를 잘못 설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를 쓰고 이런 것들이 완전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는 데이터를 얼마나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하드웨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엔 아이디어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소프트웨어가 이제 생각하는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이 되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프로세서 내부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미 있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는 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필요한 데이터가 이미 계산이 돼 있다. 근데 업데이트 끝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면 하드웨어는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이제 차이를 이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좀 어려워지는 건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저도 이제 컴퓨터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그만큼의 큰 간격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과 하드웨어 하는 사람 사이에 있긴 하더라고요. 예,
좀 간극이 크긴 합니다. 네. 네. 이거는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 아니고 그냥 애리스메틱이죠. 애드랑 서브 인스트럭션. 예, 트랜스퍼는 아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 같은 경우에도 요 서브 인스트럭션은 애드 인스트럭션에 그 애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생성해서 업데이트를 한 레지스터 파일 X1의 결과를 이제 가지고 읽어야 되잖아요. 레지스터 파일에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기 전에 데이터가 어딘가 프로세서 내부에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뭐 로드나 이제 스토어 인스트럭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로드나 스토어도 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긴 하죠. 예. 예, 모든 걸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 그 인스트럭션 그 뒤에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 또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각각 인스트럭션마다 그 어떤 뭐랄까 프로세싱 하는 그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스트럭션이 이제 최종적으로 바꾸게 되는 결과도 이제 다 다르고요. 하드웨어는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내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과 이제 애드 인스트럭션, 얘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른 어떤 수행 단계를 이제 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의 어떤 부분은 이제 잘 그,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드웨어를 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각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또 최적화하게 또 설계가 또 들어가긴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 해저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다루게 되는 뭐 아리스메틱 인스트럭션이나 아니면은 뭐 로드 인스트럭션도 해당이 되긴 해요. 뭐 이런 데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컨트롤 인스트럭션은 컨트롤 해저드, 벤치나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인스트럭션마다 다른 또 방법들을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 포워딩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데이터 포워딩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add 인스트럭션의 결과는 execution 단계가 끝나기 전에 이미 끝나기 바로 전에 이제 나올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클락 프리퀀시는 크리티컬 패스보다는 좀 이제 길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타이밍에 나오게 되는 거고, 실제로 서브 인스트럭션이 요 데이터를 이제 필요로 하는 순간은 실제적으로는 ID 스테이지가 아니라 여기 이 위치, 그러니까는 요 ALU, 그러니까 execution 유닛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바로 전까지만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요거 이제 데이터 포워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그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로드 인스트럭션이다 하면은 얘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로드 인스트럭션은 얘는 이제 데이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메모리는 사실은 여기 있죠. 데이터 메모리는 여기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메모리를 이제 액세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 로드 인스트럭션에서 데이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시간의 때는 이때예요. 근데 만약 서브 인스트럭션이 로드 인스트럭션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한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죠. X1을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서브 인스트럭션이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가 인스트럭션 fetch, id, 그다음에 execution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서브 인스트럭션은 execution이 실행되기 전 이때 타이밍에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로드 같은 경우에는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는 이때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불가능하죠.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에서 이쪽 현재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뭐 실제적으로 설계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포워딩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여기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서브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요 바로 앞에 execution unit 바로 앞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고 뒤에 이제 따라오는 인스트럭션이 서브 인스트럭션일 경우에는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클락을 낭비를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서브 인스트럭션이 멈췄다가 이렇게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데이터 해저드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데이터 해저드, 그러니까는 앞에가 이제 그 arithmetic instruction, 그다음에 뒤에가 이제 뭐 다른 그 arithmetic instruction의 결과를 받는 다른 명령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데이터 포워딩으로 데이터 해저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X에서 이제 발생하니까. 근데 이것처럼 이제 앞에 있는 명령어가 load instruction일 경우에는 얘는 해결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래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뭐 프로세서가 타임머신으로 동작을 못 하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클락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메모리 인스트럭션 때문에 낭비가 되는 사이클이 굉장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아직 우리가 메모리 계층 구조를 이야기를 안 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인스트럭션이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 나올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 듀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몇백 사이클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사실은 결국 이제 프로세서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이제 막 프로세싱하는 그런 뭐 유닛이 CPU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니까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멈추면은 퍼포먼스가 뚝 떨어진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해저드가 이제 컨트롤 해저드입니다. 이 컨트롤 해저드는 다른 게 아니라 브랜치 인스트럭션 때문에 발생을 해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뭐 if else, if else 구문이나 아니면 for loop, 뭐 while loop 이런 구문에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if s 하면은 if a, b라고 했을 때 a를 실행할 거냐 b를 실행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인스트럭션의 그 패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프 같은 경우는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인스트럭션이 뚝뚝뚝 위에서 밑으로 실행이 되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while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도니까 결국 인스트럭션이 위에서 밑으로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되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뭐 모든 컨트롤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돌거나 그러니까는 흐름이 이제 바뀌는 거죠. 요거를 이제 관장하는 명령어가 branch instruction인데 이 branch instruction에 의해서 생기는 해저드를 우리가 control hazard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그냥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인스트럭션이 그냥 위에서 밑으로 순차적으로 그냥 위에서 밑으로만 실행이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갈라지고 하게 할 때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써야 되고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 때문에 낭비가 되는 사이클이 우리는 컨트롤 해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나?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브랜치마다 뭐 클락이 이제 낭비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클락 낭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MD가 파이프라이닝을 굉장히 이제 잘게 나눠가지고 클락 프리퀀시 높였는데 뭐 성능이 안 나온다. 여기 이제 그 데이터 해저도 있긴 하지만 브랜치에 의한 성능 저하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게 왜 이제 발생하는지를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컨트롤 해저드가 여기 있네. 이게 이제 그 컨트롤 해저드가 이제 발생하는 그 어떤 그 모습 이제 파이프라이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존재합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PC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어드레스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BQ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패치가 되고 계속 이제 각 클락마다 각각의 이제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 단계를 이제 지나가겠죠. 근데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최종적으로 resolve, 그러니까는 컨디션,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컨디션이 결정되는 부분은 이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BQ라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보면은 BQ X1, X10, X0, 16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X1하고 X0가 값이 같은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값이 같으면은 플러스 16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 플러스 16이라고 돼 있지만 플러스 16 곱하기 2가 되고요. 한 32 플러스 32를 해가지고 PC가 40 플러스 32인 부분으로 점프를 해라 라는 것이 요 브랜치 인스트럭션, 요 BQ의 정의입니다. 요거는 이제 ISA에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거고요. 물론 다르게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뭐 ARM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텔 x86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기가 이제 PC가 지금 40인데 72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이제 맞으면 X1하고 X0가 이제 값이 같게 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값이 같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 느려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고 왜냐면은 여기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서 또 읽어 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컴패레이터 아니면은 뭐 애더나 이제 서브트랙터를 덧셈기나 뺄셈기에 써가지고 얘를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익스큐션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나 익스큐션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는 지난 다음에 또 한 클락 소비를 해가지고 PC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이때 결정이 된다. 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뭐냐? 얘가 이제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다른 넥스트 인스트럭션을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44, PC가 44인 것과 48, 52 이런 인스트럭션이 다 이제 들어갔죠. 다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보니까는 X1이 X10, X0네. 그러니까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컨디션이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되는 거고 true가 되면은 그럼 점프 해야지. 이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 전까지는 점프를 안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넥스트 인스트럭션, 노멀한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넥스트 인스트럭션을 계속 배치를 해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는 점프를 해야 되네. 그래서 다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은 옳은 인스트럭션은
이때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전에 실행했던 요 인스트럭션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까 잘못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잘못된 인스트럭션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그 프로세서에서 잘못 계산했네 하니까는 그 전에 계산한 부분들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브랜치가 이제 true가 될 경우 여기서 이제 이거는 true 케이스일 때 이제 되는 건데 브랜치의 결과가 이제 true가 될 경우에 낭비되는 사이클은 test 사이클이 되게 됩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이닝에서 여기 이제 파이프라이닝이 지금 5단계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대비 뭐 5배 정도 빨라지겠네 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게 이제 설계가 되고 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그 브랜치에 의한 컨트롤 해저드, 아까 그 데이터 해저드 이런 것들 때문에 5배가 아니라 좀 더 낮은 그런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싱글 사이클보다는 빠르긴 하겠지만 5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5라는 요 5배 빠른 거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기는 5배 빠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요 데이터 해저드랑 그 다음에 컨트롤 해저드 때문에 5배 빨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테크닉을 이제 좀 적용을 하기도 하고 뭐 컴파일러에 이제 도움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또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에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컴파일러가 사실은 우리가 그 C나 이런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은 걔를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그 어셈블러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어셈블러가 이제 기계어로 1대1 매핑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컴파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5 스테이지에서 앞에가 로드 인스트럭션이고 뒤에가 로드 인스트럭션의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한 클락이 낭비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add가 요 앞에 있는 로드 명령어의 결과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역시나 요 add가 앞에 있는 로드 명령어의 결과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한 클락 낭비되고 여기서 이제 한 클락 낭비되는 그런 뭐 데이터 해저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 로드랑 add 명령어 사이에 별로 상관없는 요 두 개랑 상관이 없는 명령어가 끼어 들어가면은 사실은 우리는 데이터 해저드를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명령어의 순서를 바꿔서 데이터 해저드를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실행하는데 13 사이클이 이제 걸렸다고 하면은 얘는 11사이클이 이제 걸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X2랑 X2가 거리가 멀어졌죠. 컴파일러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X4랑 여기 X4도 거리가 멀어졌죠. 컴파일러가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컴파일러의 도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파일러의 도움도 이제 제한적인 게 컴파일러는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이런 컴파일러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순서를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별로 검출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컴파일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이게 브랜칭 여기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해저드랑 그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해저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뭐 데이터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포워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파일러의 도움도 뭐 가능하다면 이제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 그러면은 브랜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뭔가요? 브랜치가 true일 경우, 브랜치가 이제 true가 될 경우에는 요 클락 사이클을 낭비를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브랜치가 true라는 거를 요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랜치의 true라는 결과가 빨리만 나오면 우리는 클락 사이클 낭비되는 거를 많이 이제 줄일 수 있겠죠. 뭐 아예 0으로 만들 수는 힘들고 뭐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true는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시전이 있고 뭔가 이제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디시전을 내린 다음에서야 A, B라는 케이스 중에서 골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디시전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얘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만약 우리가 A가 나올 거라는 거를 프레딕션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뭐 미래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A가 높은 확률로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디시전이 나오기 전에 A를 먼저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법도 사실은 뭐 실생활에서 너무 워낙 급하면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니까는 근데 만약 이제 그런데 비가 나왔네 하면은 힘 빠지고 막 일하기 싫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기계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문제는 브랜치의 결과가 늦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치의 결과에 따라서 A가 될지 B가 될지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결정이 늦기 때문에 만약 이제 브랜치가 이제 추루가 될 경우에는 클락 사이클이 낭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미리 A를 실행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거는 확률일 뿐이니까는 프리딕션이니까는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를 다시 취소하고 B를 수행을 하면 되고 A가 맞아 들어가면은 사실 얘는 빨리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프로세서에서 이제 많이 쓰는 프레딕션 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브랜치라든지 사실 브랜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야지만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이제 프로세서 내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클락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프레딕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전에 A가 될 것 같아 라고 프레딕션을 한 다음에 A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미리
시켜놔요. 그 다음에 만약 B라고 나오면은 걔를 이제 그냥 취소를 하고 B를 다시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A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제 클락 사이클을 이제 낭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레딕션이라는 기법이 프로세서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차이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브랜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뭐 인스트럭션이 한 개씩 실행되고 끝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독립적으로 실행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브랜치가 딱 실행이 되면은 바로 이제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돼요. 나머지는 얘는 상관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내가 빨리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지만 A가 더 높은 확률로 될 거니까는 A 이렇게 실행을 시켜놔요. 그렇지만은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는 업데이트를 안 해놔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다른 이상한 만약 B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는 업데이트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에 업데이트만 안 해놓고 그냥 예측적으로 다시 실행을 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맞아 떨어졌어 하면은 이제 아주 좋은 케이스니까 그때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에 업데이트를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이제 실행을 해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그 동작하는 프레딕션 기법이고요. 그 프레딕션 기법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딕션 기법 때문에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가 프레딕션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가 true가 나올지 그 뭐 false가 나올지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이 이제 가장 두 가지니까는 그냥 랜덤하게 이제 한다라고 하면 50%잖아요. 50%, 50%.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값을 예측을 할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그렇게 짜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브랜치라는 것이 요거잖아요. if s 아니면 for loop, while loop인데 뭐 if s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데이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사실 for loop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계속해서 왔다 그 반복돼 가지고 여기서 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 굉장히 이제 높은 그 뭐 우리가 이제 for loop를 100번 돌린다면은 얘가 이제 99번은 앞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만 그냥 보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동작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브랜치의 히스토리를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99번 도는 거 알잖아요. 그냥 뭐 사실 코드만 봐도 아 얘는 100번 돌겠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 while loop도 마찬가지고요. 나 if else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이제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프레딕션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하드웨어는 프레딕션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프레딕션 기법을 통해서 컨트롤 해저드를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퍼포먼스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의 이제 아이디어고요. 사실 브랜치 프레딕션은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기법이긴 하지만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도 또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늦게 결정이 되잖아요. 늦게 결정이 되기 전에 그냥 뭐 얘가 만약 점프를 할 것 같다, true일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미리 점프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점프를 시켜 놔서 실행을 한 다음에 틀리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제 요 라이트 백하고 그다음에 스토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굉장히 이제 뒤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true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우리가 예측적으로 실행을 시켜도 나중에 이제 다시 그냥 업데이트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잘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레딕션 기법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그래서 브랜치 프레딕터도 사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프레딕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딕션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의 이벤트들을 살펴봐서 미래를 프레딕션 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어 랜덤하게 말 그대로 이제 랜덤하게 뭐 제비뽑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프레딕션이라고 이제 하기 좀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어떻게 이제 예측한다. 이거는 뭐 그냥 과거에 있는 이벤트들을 그냥 트래킹을 하다가 그러면은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레딕션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그런 방법으로 프레딕션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이그젬플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for loop를 2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스티드 for loop를 써가지고 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너 루프랑 그다음에 아우터 루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for loop를 또 만들 수가 있죠.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이런 for loop 굉장히 많죠. 어쨌든 근데 이제 보면은 각각의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결과들이 다 이제 과거의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가 이제 브랜치가 true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얘를 100번 돌린다라고 이너 루프를 100번 돌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true 나오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false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true가 계속 나오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true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되게 심플한데 이런 것들이 많이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브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맞아떨어져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과거의 어떤 결과들을 트래킹하고 있다가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되는 스펙터 같은 경우가 사실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용을 해요. 스펙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브랜치 프레딕터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파이프라이닝 구조에서도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에서 브랜치 프레딕터가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발생하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여기 요 스펙터라는 요 보안 공격이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보다는 좀 더 뒤에 이제 소개가 이제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 보시면은 그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생각하는 것과 하드웨어가 이제 돌아가는 구조, 특히나 이제 프레딕션
그러니까 컨트롤 해저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프레딕션 기법 이거를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프레딕션 끄면 되겠네요.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해저드, 특히나 이제 뭐 데이터 해저드나 컨트롤 해저드 때문에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랜치나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 데이터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퍼포먼스가 아이디얼하게 이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얘 때문에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프레딕션 하자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프레딕션을 끄면은 컴퓨터가 엄청나게 느려지는 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컨트롤 해저드를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줄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브랜치 프레딕터만 쓰는 것이 아니고 true냐 false냐 이것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브랜치의 결과 또 하나는 이제 브랜치 타겟. 브랜치 타겟이라는 거는 아까 BQ X1, X0, 12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이제 타겟인데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이제 true가 될 경우에는 40 플러스 1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점프할 그런 주소를 이제 계산합니다. 이 타겟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겟이라는 거는 근데 거의 이제 컨스탄트 값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딱 결정이 되면은 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수행 방식하고는 다르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 놓습니다. 예, 데이터 포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해저드예요. 결국에는 이제 퍼포먼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 해저드랑 이제 컨트롤 해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해저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포워딩을 이제 썼다. 데이터 포워딩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근데 데이터 해저드도 분명히 존재한다. 로드가 앞에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컴파일러의 기법을 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컴파일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의 순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만 이제 컴파일러 기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로보드 프로세서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명령어 때문에 컨트롤 해저드가 발생한다. 네, 근데 컨트롤 해저드가 발생하는 이유는 브랜치의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이다. 근데 늦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프레딕션으로 빠르게 이제 프레딕트를 해서 브랜치에 대한 컨트롤 해저드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그렇지만은 역시나 이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도 굉장히 이제 옛날에 좀 프로세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사실은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에서는 이 익스큐션은 이제 한 클락만 걸린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익스큐션은 한 클락 걸린다라는 거는 뭐 add 뭐 이런 그러니까 서브트랙션, 그러니까 덧셈기, 뺄셈기와 같이 굉장히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를 쓰는 그런 엑스큐션 유닛일 경우에는 한 클락 걸린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곱셈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눗셈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는 소수, 그러니까는 그 프라임 넘버 말고요. 그 뭐 1.1 이런 거. 그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클락이 아니라 여러 클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덧셈보다는 곱셈이 많이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은 곱셈 계산할 때 덧셈을 많이 해야 되니까. 디바이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산할 때 사실은 오래 걸리죠. 사람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뭐 곱셈이나 나눗셈은 또 그 알고리즘 자체가 뭐 덧셈보다는 복잡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인티저하고 또 달라요. 뭐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뭐 C 뭐 파이썬은 그런 데이터 타입이 별로 없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는 뭐 더블이나 이제 플롯잖아요. 뭐 걔네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프로세싱 타임이 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서 계산할 때 뭐 인티저만 쓰는 게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도 사실 많이 쓰죠. 특히 머신러닝 같은 데는 플로팅 포인트가 엄청 많이 쓰이죠. 물론 이제 다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프로세서에서.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코프로세서, 뭐 GPU 같은 코프로세서처럼 동작을 했지만 이제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다 모든 프로세서가 플로팅 포인트 인스트럭션을 다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오래 걸려요. 인티저랑 비교해서 플로팅 포인트는 뭐 5사이클, 뭐 6사이클, 뭐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뭐 10사이클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스퀘어 루트라든지 뭐 사인이라든지 코사인 계산할 때 얘네들은 진짜 복잡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명령을 써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어쨌든 하드웨어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걔네들도 이제 인스트럭션 하드웨어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설계를 할 때는 모든 인스트럭션이 거의 동일한 실행 시간을 가지고 모든 인스트럭션이 모든 단계를 동일하게 이제 거쳐서 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프로세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무슨 플로팅 포인트도 계산을 해야 되네? 네, 플로팅 포인트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서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요? 첫 번째는 복잡해요. 앞에서 봤던 그 5스테이지보다는 많이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아주 간단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이 프로세서로 들어가는 순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1, 인스트럭션 2, 인스트럭션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에서 끝나는 순서, 끝난다는 거는 ISA에서 정의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의한 뭐 레지스터 파일이라든지 메모리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끝나는 순서 I1, I2, I3 이게 동일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간 인스트럭션은 먼저 끝나고 나중에 들어간 인스트럭션은 나중에 끝납니다. first in, first out이 정확하게 이제 지켜지는 그런 프로세서였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모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돼서 끝난 다음에 다음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된다. 앞에 인스트럭션은 딱 시작이 됐으면은 걔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돼서 딱 실행이 되고 끝나요. 이렇게 이제 실행되는 걸 우리가 아토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토믹. 소프트웨어는 아토믹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스트럭션은 한번 시작하면은 끝나야 돼요. 이 아토믹한 모델이 사실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고요. 근데 우리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능을 높인 게 5 스테이지인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인데, 파이프라인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그런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서는 들어가는 순서와 끝나는 순서가 동일해요. 처음에 빨리 들어가면 빨리 끝나요. 늦게 들어가면 늦게 끝납니다. 그만큼 이 순서는 동일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얘가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순서로 끝나기만 되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이제 그런 실행 모델을 하고 어긋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하는 것처럼 끝나는 순서가 이제 똑같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얘는 문제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입장, 소프트웨어의 그 익스큐션 모델을 하드웨어가 그대로 지원한다는 거. 그대로 지원하게 되면은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끝나는 순서를 동일하게 이제 지원해 준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얘처럼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든지 요 익스큐션 단계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클락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른 레이턴시, 그러니까는 다른 프로세싱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건 빨리 끝나고 어떤 건 늦게 끝나요. 이제 문제는 뭔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익스큐션 유닛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 유닛을 말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타입 유닛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팅 포인트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5사이클 걸려야지만이 이게 끝나요. 인티저는 한 클락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스테이지 거치고 라이트백 거쳐서 끝나요. 요거의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 우리가 이제 배운 파이프라인 구조랑 달리 익스큐션 컴플리션, 그러니까 컴플리션이 아웃 오브 오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인스트럭션이 I1, I2, I3 요 순서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인스트럭션이 이제 끝나는 순서는 뭐 I2, I3, I1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만 똑같으면 사실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뒤집혀서 이제 이게 끝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이제 좀 더 단순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요 프로세서 구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구조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이제 실행 방식과는 다른 아웃오브 컴플리션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지원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익스큐션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아웃오브 컴플리션 이것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구조에서는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플로팅 포인트는 오래 걸리고 인티저는 굉장히 짧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게 되면은 내부를 보면은 플로팅 포인트의 레지스터 파일하고 인티저의 레지스터 파일은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인티저 패스는 다 이쪽을 이제 향해서 가게 되는 거고
플로팅 포인트 패스는 다 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레지스터 파일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뭐 레지스터 파일의 업데이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영향이 없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이제 좀 하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익셉션, 예외 처리라든지 이런 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외 처리라는 거는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외 처리는 제가 이제 여기서 빼먹긴 했지만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라이트백 단계에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익셉션이 어디에서 발생했든지 익셉션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익셉셔널한 예외적인 그런 게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순서대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인스트럭션의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라이트백 스테이지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가 라이트백에 도달하는 시간과 인티저가 라이트백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익셉션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단순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이제 배우긴 했지만 플로팅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인스트럭션은 서로 다른 레이턴시, 프로세싱 레이턴시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오더 컴플리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니다. 네, 그렇지만 얘는 인오더 익스큐션이에요. 익스큐션이 시작되는 순서는 인오더예요. 이거를 이제 좀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얘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뭐 인텔이나 AMD CPU, 이번 ARM CPU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5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슈퍼 파이프라인 CPU라는 것도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파이프라인 단계를 굉장히 이제 잘게 잘라 놓은 거예요. 뭐 AMD가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잘게 자르게 되는 경우에는 프리퀀시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크리티컬 패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해저드에 의한 효과는 크게 그러니까 해저드에서 퍼포먼스가 이제 그 디그레이드 되는 거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은 여기 ARM Cortex A53인데 사실 ARM Cortex A53는 인오더 익스큐션 방식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배운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보다 하고는 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디코드 스테이지가 있고 또 플로팅 포인트가 또 따로 있고 여기 인티저 같은 경우에도 요 EX1, EX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ARM 코텍스 A53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비슷한 그런 구조를 이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배웠던 뭐 5 스테이지가 아니라 뭐 디코드 단계도 요 배치 단계도 4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디코드 단계로 이제 3단계, 뭐 그다음에 이슈 단계, 익스큐션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르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ARM 코텍스 A53는 인스트럭션을 한 클락에 2개씩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개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 클락당 수행에는 인스트럭션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ICP라고 하는데 Instruction per Clock. 그래서 IPC가 아이디얼리 2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 IPC의 이제 역수가
CPI라고 하는데 Clock per Instruction. CPI는 아이디얼리 0.5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CPI는 IPC의 역수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퍼포먼스를 재보면은 요 CPI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말을 하고요. X축은 요게 이제 CPI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CPI가 0.5보다 더 커요. 뭐 HMMER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이 되는 거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 CPI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 스토어라고 이제 메모리 때문에 발생하는 스토어. 우리가 이제 메모리 구축 구조는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그 파이프라인 스토어 때문에 낭비가 되는 것이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2배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디얼하게는 0.5가 돼야 되는데 거의 파이프라인 스토어를 가지고도 1 근처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까지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경우에는 굉장히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5 같은 경우에는 0.5의 몇 배예요? 음, 뭐 7배 정도 되니까는 17배 정도 이제 느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우리는 지금까지 뭐 사실 여기가 이제 문제긴 한데 그 해저드 때문에 발생하는 퍼포먼스 디그레이드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직 메모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연한 파란색 이쪽이 이제 그 파이프라인 스토어, 그러니까 해저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스토어를 말을 하는 건데 거의 2배 정도 아이디얼한 그런 퍼포먼스 대비 2배 정도 느리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요거 해결해야죠.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해저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느냐, 실제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발전된 그런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역시나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도는 게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이제 실행하는 모델하고 하드웨어가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결과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하드웨어가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요 모델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질문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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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레지스터 파일이나 메모리를 쓰게 되면은 그거를 되돌리는 거는 사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이 된 결과를 다시 롤백 시키는 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CPU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레지스터 파일이 하고 메모리는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정의가 된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잘못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기법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니까는 다른 뭐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만 알고 있는 메모리나 이런 버퍼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결과만 저장을 시켜 놓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얘가 true랑, 그러니까 프레딕션 된 결과랑 맞게 돌아가면은 그걸 다시 레지스터 파일이나 메모리로 다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아니면은 그냥 프레딕션 결과랑 실제 결과랑 이제 달라지게 되면은 그냥 버퍼 있는 거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은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